등하류 조절 버튼, 이 버튼은 다른 것을 건들 필요 전혀 없고요. 저희는 무조건 이 오토, 헤드라이트 오토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오토로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로 하셔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이트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너링 램프, 그리고 어댑티브 하이빔, 그리고 어댑티브 LED 라이트,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헤드라이트의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전제 조건은 항상 저 라이트 버튼이 오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그냥 다른 것을 보시지도 마시고 오토로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은 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은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차량을 키면 자연적으로 꺼져 있고요. 제가 눌러야만 켜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어느 날 정말 안개가 있어서 후방 안개등을 켰다가 시동을 끄고 나면 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켜놓고 다니지 않는 이상 후방 안개등은 켜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생각보다 후행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피로감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안개가 심해서 후방 안개등을 켜야 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켜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아시겠지만 이런 계기판과 버튼들의 조도, 밝기 조절이고요. 요 P, 이 버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버튼은 주차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주차등은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할 때 눌러놓으면 위에 거는 차량의 오른쪽, 자, 이 P는 차량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이 빛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량의 오른쪽에 앞 데이라이트와 뒤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주차할 때 앞에 라이트와 뒤에 후미등이 켜져서 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물론 이 방향은 도로 방향을 향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 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 어두운 길에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불을 켜둠으로써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음을 알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주차등이다, 오른쪽과 왼쪽의 주차등이다 라는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하류 컨트롤 부분은 오토로 두시는 건 추천드리고,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조절하는 부분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버튼은 BC, 아래 버튼은 오토 하이빔입니다. 오토 하이빔. 이 오토 하이빔을 눌러 놓으시면 차량에 이제 하이빔이 오토가 켜져 있다라고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고, 하이빔이 작동할 때 파란색 하이빔 작동등이 들어오면서 하이빔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등하류에서 오토로 해놓은 상태에서 하이빔이 작동이 되면 어댑티브 LED 하이빔이 작용이 돼서 차량의 선행 차량과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에 대해 시야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는 어댑티브 LED 하이빔이 발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빔을 쓸 때는 무조건 요 어댑티브 하이빔 오토 하이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 연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접고 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이게 좌와 우에 대한 사이드 미러를 변경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놓게 되면 후진할 때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놓게 되면 하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이드 미러는 왜 후진 기어를 넣는데 하향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것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썬루프입니다. 썬루프 작동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거는 컨트롤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대로 컨트롤하고 열고 닫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썬루프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화는 가운데 틸트를 누르고, 보통 이 동작은 15초 이내에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꾹 누르고서 15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초기화가 됩니다. 최대한 열어보고 최대한 닫아보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났을 때 손을 떼시면은 초기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이 살짝 덜 닫힌다거나 약간의 잡음이 생긴다라는 것도 혹시라도 모를 위력에 대비해서 작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이상들은 해당 부품들을 초기화하는 방향에서 거의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드린 썬루프 리셋,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정차된 상태 그리고 파킹이 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만 진행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발렛 파킹 모드, 발렛 파킹 모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차량 시동을 끄게 되면 종료 화면에 발렛 파킹 모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화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동을 끄기 전에 발렛 파킹을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위로 올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끝으로 넘어가시면 발렛 파킹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발렛 파킹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색깔도 바뀌었어요. 이 색깔이 왜 바뀐 거냐면 프로필에서 로그아웃이 됐기 때문에 차량의 설정이, 모든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발렛 파킹 모드일 때는 아무런 설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할 수도 없고요, 아이드랍 이용할 수도 없고 단축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등록된 프로필로 로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 들어오지만, 이 현재 발렛 파킹 모드가 된 상태에서는 차량의 설정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DSC, 그러니까 이제 차량 안전장비죠. 이제 이런 것도 끌 수도 없고요. 오디오의 볼륨도 조절을 못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디스플레이도 조절을 못합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는 바뀌는데 그 외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발렛 파킹을 맡기실 때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발렛 파킹 모드로 활성화시켜서 차량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키에서 키카드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키를 무선 충전 트레이 중앙 부분에 올려두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메뉴가 바뀌는데요. 예, 활성화합니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활성화된 키카드는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키카드를 소지한 채 차량 손잡이에 태그 이걸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태그 하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BC 버튼, 계기판의 정보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BC 버튼을 누름으로써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기본 화면 이겁니다. 모드와 현재 드라이브 모드.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되어 있고, 이제 1130.3km라는 건 뭐냐면 전기로 주행한 거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 1130.3km라는 거는 주행 데이터에서 어떠한 값을 보도록 설정을 해놨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행 데이터에서 다음 시점 이후가 주유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 후 동안 제가 주행한 전기 주행 거리가 나온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출고 후로 바꾸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고 후로 바뀌게 됩니다. 6175km.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정한 기준에 보여주는 전기로 주행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주유 후로 해놓고 거의 다닙니다. 자, 그리고 BC 한번 누르면 순간 연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드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드일 경우에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순간 연비를 보여주고요. 그 60.9라는 거는 평균 연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주유 후에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의 평균 연비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나온 1030.3은 마찬가지로 전기로 주행한 거리.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때문에 전기로 주행한 거리를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여줌으로써 네가 이만큼 전기로 주행을 했다 라는 걸 인식시켜줘서, 아, 내가 전기로 주행하는 만큼 친환경적인 차를 운행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로 주행한 거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일렉트릭 모드가 되면 전비로 바뀌어요. 전기 비율.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유온. 스포츠 모드일 때는 순간 연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 연비를 확인을 하려면 주행 데이터에서 지금 땡땡 킬로미터로 나온 거 있죠? 그걸 봐야 됩니다. 거기 외에서는 평균 연비, 실시간 연비, 순간 연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유온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총 주행 거리가 나오고 위에 전체 보이죠? 이 밑에 보이는 거는 그 아까 지정했던 시점 동안 주행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시점에 주행한 거리. 그래서 저는 지금 주유 후로 되어 있고 주유 후에 총 1443km를 주행했고요. 이 중에 1130.3km를 전기를 주행하려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변경을 하면 값이 바뀌겠죠. 이것도 제가 출고 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크와 마력을 표시해주는 그래프고요. 변동되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G포스 미터, 가속을 한다거나 감속을 한다거나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횡가속, 중력 가속이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엔터테인먼트, 애플 카플레이나 mp3나 미디어를 재생을 할 때 그 미디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게 됩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D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